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동엽이고요. 자, 제가 뭐 무려 2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뭐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예, 반갑고요. 자, 오늘 9월 5일 화요일 순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예. 좀 어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예. 마이크를 제 얼굴에서 조금만 비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조금 미약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마이크에서 입을 띨 때는 '소리도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좀 '오늘 진행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지금 뭐 살포시 마이너스를 살짝 기록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2 시까지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거래소가 그렇게 큰 뭐 상승은 아니었는데요. 2시 넘어서면서부터 지수가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어저께 미국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값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 포인트나 올라서 끝났습니다. 어저께는 포스코 그룹주들하고 LG 그룹주들이 대거 선전하는 모습에다가 뭐 섹터로 보면 일부 바이오 종목과 뭐 로봇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후반에 조금 탈락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그런 섹터들이 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전 뭐 흐름을 보면 지수는 뭐 어저께 미국 시장이 안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진 않고, 뭐 중국이 인제 주말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 일단은 뭐 부도 처리하는 것보다는 채권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괜찮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홍콩 시장이 2.5%나 올라서 마감이 되면서 일단 좀 뭐 사실 미국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쪽에 대한 이제 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외자가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인제 움직임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봉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는 주 테마를 뭐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제 날개짓 비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오늘 지나면 또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낮에 여러분들 뵐 때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동시간대에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최근에 제가 우리 뭐 한국경제 유튜브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습니다만,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진행한 부분을 90 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옮겨 가지고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반도체 패키징 쇼라고 하는 그 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 온 뭐 고 보고에 대한 부분들 한 10 분짜리 영상 고 정도 올려 놨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제 유튜브 그 구독자님 수가 어제부로 해서 무려 1000 명을 돌파했다는 거. 1000 명. 와. 1000명 돌파. 네. 한 2주 전까지 700 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300분 정도가 감사하게도 응해 주셔 가지고 1000명 돌파라는, 이제 누구는 뭐 10,000 명, 10만 명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다 처음부터 뭐 10,000 명, 20,000 명으로 시작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쪼끔씩 이제 늘려가다 보면 뭐 2,000 명이 넘을 때도 있고 3,000 명, 4,000명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 10,000 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록도 세울 때가 있겠죠.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한두 분 관심을 가져 주신 끝에 1000 명이라도 도달이 된 게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도 제 개인 채널에 대한 뭐 지금 안내는 해 주고 계신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물론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도 지금
역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추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 주시는 김에 지금 별단의 채팅창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 제 개인 유튜브에도 한 번씩 왕래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무럭무럭 잘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어저께는 삼전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뭐 패키징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29번째 순서로 진행하면서 딱 두 번째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다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표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넥타이 메고 온 날은 뭔가 좀 특별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간이 뭐가 있나 본데 넥타이를 맸다. 평소에는 잘 매지도 않는데 후질근하게 오더니 오늘은 메고 왔네. 어제 뭐 얘기한 게 히틀 친 게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맸죠. 어저께 제가 이 장표 보시면은 그 수원에서 지난 수목금 열렸던 세미컨덕터 패키징 쇼라고 하는 그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엑스포 비슷하게 했는데 물론 뭐 서울의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할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게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리딩 시간도 빼먹으면서 오후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 두어 시간 구경도 하고 관련자들하고 좀 얘기도 잠깐 해보고 사진도 좀 찍어 와가지고 어저께 이 시간에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이 뭐 한 100여 개 나왔지만 상장사들만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어땠나요? 제가 어저께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레이저 셀이라고 이 면 레이저라고 하는 좀 유니크하다. 제가 어제 유니크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 안 하는 건데 혼자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면 레이저 이 그 기판에다가 레이저로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쏴주는 이런 그 사업을 하는데 숫자는 안 나오지만 뭐 TSMC라든가 이런데 뭐 거래도 하고 있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저께 말씀드린 거에 뭐 장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보세요. 레이저셀이 오늘 뭐 장도 꾸물꾸물하고 뭐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많은 장이지만 오늘 보란 듯이 상한가를 갔어요. 와 어저께 제 얘기 듣고 샀다고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가서 구경하고 온 거 가지고 뭐 이런 종목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뭐가 더 특별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저께 제가 삼성의 그 HBM과의 그런 어떤 뭐 패키징과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면서 삼성이 비상하는데 제가 삼성을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새롭게 엔비디아와 함께 뭐 이런 HBM 뭐 3에 대한 뭐 패키징을 한다. 요걸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뭐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낙수 효과가 나올 만한 기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무엇을 따져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참고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뭐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반도체나 패키징 쪽에 종사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알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에 나와서 뭐 소위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면면들이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업종과 업력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요새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의외로 이제 뭐 현역 그러니까 뭐 의료
쪽에 일하다가 제약회사 다니다가 제약 애널리스트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긴 해도 사실 저희 뭐 증권 그 전문가라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냥 증권 쪽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타 업종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있어도 뭐 현업에 그렇게 이력이 많으신 분들은 눈 씻고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저도 사실 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증권회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약점이 있어요. 그냥 겉 어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보고 야 이거 뭐 마치 내가 마치 뭔가를 되게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뭐 뎁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완하려고 인제 뒤늦게 뭐 회사들 탐방도 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탐방보다는 오히려 이런 엑스포나 전시회 같은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빼놓고 다니 어 꼭 다니는 게 드론하고 로봇 엑스포 아마 인제 9월 말인가 10 월쯤에 킨텍스에서 열리게 될 텐데요. 그거는 빼놓지 않고 지금 한 5-6 년째 다니고 있고 이런 또 뭐 근처에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좀 첨단 엑스포 같은 것들이 열리면 그래도 갑니다. 예. 이 노구를 이끌고 가 가지고 구경을 하고 오죠. 예. 사전 신청도 하고. 이게 쪼끔은 도움이 돼요. 뭐 전혀 안 갔다 오는 것보다는 뭐 팜플렛이라도 몇 개 들고 오고 사진이라도 몇 개 찍고 오면 보여 드릴 게 생기니까 네. 어 지금 목소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얘기 드리는 내용과 종목이 좋아야죠. 예. 목소리야 뭐 예 제가 한 3살 때부터 인정받은 목소리라서 예 한 50년 동안 계속 들은 얘기라 뭐 새롭지도 않은데 어저께 예 말씀드렸던 몇몇 개 종목 중에 '야 그래도 빅히트작이 나왔다.' 예 이것도 좀 대단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IFA라고 이 IFA가 독일에서 현재 예 날짜로 보면은 오늘 끝나겠네요. 예. 예 9월 1 일부터 9월 5 일까지 하는 건데 그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데 여기에 인제 삼성하고 LG가 또 경쟁적으로 막 출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모듈러 주택에다가 가전제품 때려 박고 나서 초연결 예 이런 것들 강조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거 관련주로 보면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삼성의 그 가전제품 초연결 시대 있잖아요. 네. 스마트 싱스. 예. 그래서 "삼진 같은 거 봐야 된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진도 놀라운 반전이죠. 삼진도 지금 아침에 그렇게 높게 시작도 안 했어요. 마이너스 시작해 가지고 25% 까지 갔다가 지금 16%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가전제품의 초연결 시대라는 걸 선도 기업들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또 LG도 뭐 빼놓지 않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한 가전제품의 연결 이런 것들 예 요런 테마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뭐 일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끊임없이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어떤 가까운 미래의 어떤 뭐 팩트들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서 어떤 것들 주안점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드릴 어제 K 종목 뭐였습니까? 제가 그 세 종목씩 K 리포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올릭스라고 어제 K 리포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요 시간에 진행할 때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예 정말 끝나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한 8% 6% 까지 올라서 끝났고 오늘도 장중 7% 까지 진행이 됐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일단 어저께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몇몇 개 종목들이 오늘 또 시장 가운데서 좀 돋보이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라는 걸 또 결국 자랑질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래도 잘 안 들으실 거냐. 예. 자,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그 9월 달 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 바이오랑 로봇에 집중하면 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단적으로 보면 어제는 로봇이었고요. 예. 오늘은 뭔가요? 가장 제일 강한 섹터가 의료 AI 아닌가요? 예. 어제는 로봇, 오늘은 의료 AI. 뭐 의료 쪽 관련된 쪽을 바이오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뭐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뭐 디바이스에 관련된 거라 이게 제약 바이오로 분류하는 게 맞나요 싶지만 뭐 대표적인 루닛이나 뷰노나 JLK, 뭐 딥노이드 이런 녀석들이 뭐 해당되는 섹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범바이오 쪽으로 분류를 해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 뭐 쭉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와 로봇 중심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의 시각은 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달 하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속 요거 장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로봇이 좀 움직였다가 뭐 안 움직이고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대동 같은 거 어저께 그 포스코랑 MOU 맺었다는 소식 나왔을 때가 처음에 그 기사 접했을 때가 한 5% 10% 정도 하다가 한 두 번 정적도 걸리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때였어요. 대동. 제가 사실 그런 리딩은 잘 안 하지만 어제 대동 한 반상한가 정도에서 있을 때 야 이거 재료상으로는 이거 상한가 재료야. 예. 상한가 칠재료인데 가실 분들은 한번 진짜 상따 해 보셔도 그다음 날 5%에서 10%는 올라올 재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오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 3-40만 주 정도 쌓아 놓고 갔고요. 오늘 뭐 예상보다 좋았죠. 7%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 24%까지 갔다가 지금 15%니까 뭐 사실 이 조합은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올 초부터 그 삼성과 어저께 이제 강한 흐름들의 이제 면면들을 보면은 로봇주라고 하는 게 지금 삼성과 그 레인보우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는 뭐 연결되는 그림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의 그 두산 로보틱스 이거 이제 IPO 건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 나오는 게 봄에 그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또 한화, 그리고 포스코 이런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M&A 건 얘기가 나왔던 그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들. 그게 SBB가 있었고 SPG가 있었고 뉴로메카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요렇게 등등 떠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봄에 아니지 봄이지 아니라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는 로봇줍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계통이 T로보틱스 그리고 스맥 그리고 큐렉소 요 정도가 그래도 숫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진짜 뻔뻔하게 얘기 드리면 로봇은 이 안에서
다 뭐 해결이 된다고 봐요. 이 정도가 핵심이고 뭐 물론 더 치고 올라간 애도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뛰어든 지금 뭐 정립이 돼 있는 로봇에 대한 계통은 뭐 이거 중심이에요. 물론 뭐 LG 계열의 로보스타도 있고 로보티즈도 있지만 사실 걔네들은 쪼끔 뭐 선도로 치고 나가는 애들은 아니고 뭐 요런 류의 애들이 막 두 자릿수 막 강하게 올라가면 인제 뒤따라서 좀 따라가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의 종목들이 좀 많아서 여기에 하나 최근에 쪼끔 인제 부가가 된 것들이 역시 삼성향의 종목 중에 예 RS 오토 정도까지만 보시면 뭐 로봇주든 대부분 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저께 뭐 레인보우라든가 또 어제는 뭐 SBB, SPG 이런 애들도 셌고요. 뭐 뉴로메카도 올라가다가 말았지만 또 시간에는 강세였고 또 오늘 아침에 뭐 강세였다가 또 마이너스 나오다가 다시 또 플러스 나고 굉장히 변동성들이 큰데요. 어찌 됐든 뭐 흐름들은 여기에 인제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이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지금 오늘 T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6% 현재 나오고 있지만 아까 10%가 넘어서 거의 신고가 반열에 예 나오고 있는데 이 대동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농기구 아닙니까? 생각하기엔 이거 로봇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어떤 움직임도 없었던 종목인데 뭐 그저께 인제 이게 뭐 재료가 나오기 전에 한번 움찔했었고 어저께 아침에 그 포스코와의 그 특수 로봇에 대한 뭐 MOU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 진짜 어떻게 보면 어제 30% 오늘 장중 20% 니까 한 50% 짜리를 그냥 단숨에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어떤 MOU를 맺었다. 근데 대동이 사실 실적도 제법 있잖아요. 미국의 작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 한 2년 정도 넘게 계속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뭐 대동이나 TYM 같은 경우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타 로봇주들하고 비교가 되죠. 얘네들은 기본도 있는데 거기다가 포스코랑 같이 이런 것도 한대라고 하니까 훨씬 돋보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상을 치고도 오늘 뭐 한 20%좀 장중에 더 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얘기지만 만능형 인간형 로봇이 내년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어쨌든 두산이 아마 다음 주인가 그 기관 수요 예측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레인보우 보면서 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레인보우가 이제 3조가 넘으니까 원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시장 기대 가치는 한 1조 5천억 내외였는데 야 이거 사실 뭐 협동 로봇 쪽에서는 사실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 나름대로 인제 '슈팅이 나오려나?' 인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고 '기관 중심의 수요 측에서도 인기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현재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 뭐 지금 뭐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또 뭐 많이 오르면 또 팔고 싶은 사람들 생기는 거고 1박 2 일로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지만 아직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많은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삼성발 뭐 레인보우가 물론 핵심이 되겠지만 삼성에서 계속 그 조리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그냥 레인보우 하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애들을 같이 자극시키고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약간 AS 개념으로 해서 현재 반도체 재고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그 역학관계상 보면은 "재고 지수가 주가랑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요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좀 해 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의료 AI 쪽이 오늘도 초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 드렸던 장표입니다. 예.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음
요새 CEO들 특히나 의료 쪽 해당되는 CEO들이 아주 소리를 됐다 질른다. 한마디로 자신감 있게 우리 회사 됩니다 이거죠. 제약바이오단에 대해서 사실 갖고 있는 인식이 그동안 좀 부정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면서 뭐 떼거지로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다 실패를 하면서 끝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 됐고 뭐 소외주 업종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단키트와 함께 좀 3년 전부터 좀 조명을 좀 받았죠. 떼돈을 버는 또 진단키트 업체들이 막 여러 개 생겼죠. 근데 엔데믹이 되니까 또 그런 업체들이 또 금방 또 적자로 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배운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또 노력했던 회사들의 그런 뭐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AI가 결합된 상황에서 영상 진단 쪽에 해당되는 의료 AI와 또 신약 개발을 뭐 10년씩 걸리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빨리 발견을 해서 뭐 배합을 하게 하니까 임상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2, 3년이면 뭐 10년 동안 하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디알텍 지지난주 때 그 대표가 이거 뭐 분기 이익이 1억대밖에 안 나오지만 500억씩 벌 수 있는 게 네 가지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디알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강했죠. 이거 가지고 뭐 저도 재미를 봤습니다만 디알텍 같은 경우가 지난 그 2주 전쯤에 3,000원 정도 부근에 있던 주식이 5,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한 7, 8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지금 한 7, 8일 궤적을 보면 전혀 안 빠져요. 그냥 수평으로 있다가 오늘 아까 이제 의료 AI 또 루니 중심으로 튀면서 다시 올라가서 오늘 장중고가가 또 52주 신중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 이게 맞냐 틀리냐는 물론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되겠죠. 근데 오늘 또 루닛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의 또 삼각 파도를 좀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루닛 보면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잖아요. 루닛의 대표가 10년만 기다려라.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2조 초반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물론 스코어를 보면 재무 구조가 뭐 튼튼하기라냐 매출이 있냐 2조도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당연히 있죠. 예.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5조씩 벌지 누가 아냐 10년 있다가를 누가 기억을 할까? 근데 주가는 안 그러네요. 10년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오늘 장중 29%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찍은 것 같은데 현재는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일정상으로 보면 또 루닛이라고 하는 게 뭐 계속 이제 암 쪽으로 해서 대단한 뭐 지금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거란 얘기가 뭐 오늘 새벽에도 나왔고 또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그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또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없었던 관심이 또 한 번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 파도를 만나서 오늘 대단한 슈팅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뷰노도 그 지난주에 분명히 소개드릴 때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갸륵하다. 매출이 안 나와서 주가로는 분명히 2배가 올라서 성과급 11억을 챙겨야 되는데 포기했다더라. 와, 이거 이 사람 회사가 클 때까지는 나 성과급 안 받겠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쇼를 한 건데 11억 포기하고 한 1,000억 이상 시가총액이 커졌으니
남는 장사였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룬이 따라 갖고 움직인 거겠지만 윤호도 오늘 66,000원 신고가가 나와서 그 대표가 이거 포기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매출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목표만큼은 안 나와서 내가 분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받을 수 있는 성과급 11억 포기할게. 바로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온 게 또 한 종목이 있어요. 그 대표들이 이게 시리즈라고 왜 이렇게 의료 영상 분석하는 사람들 쪽만 또 이렇게 유달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뉴스가 여기 소개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요 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딥노이드 대표가 지난 그 주말판 기준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MRI를 찍을 때마다 4만 원씩 번다. 예, 이게 좀 웃긴데요. 4만 원씩 번다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32만 원 정도 드는데 MRI 찍으면 약 한 8분의 1 정도를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MRI 많이 찍잖아요. 예. 이런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MRI들 이제 많이들 뭐 거의 습관성으로 많이들 찍으시는데 찍으면 4만 원씩 남는다. 적어도 한 뭐 15% 정도 급의 수익이 그냥 딥노이드한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장은 적자지만 내년도 흑자 자신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거니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딥노이드 사보자. 예. 이 권리락도 됐어요. 최근에 유상증자 또 하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물론 괘씸하게 보는 시각들도 있죠. 뭐 돈이 없으니까 운영자금용으로 해서 이렇게 뭐 땡기는 거냐.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거냐 이렇게 부정적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빚을 잘 갚는 데 쓰기도 하고 월급 주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뭐 사세를 확장한다든가 공장을 뭐 증설을 한다든가 약간 그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같아서는 뭐냐면 의료 AI는 이제 핫한 분야기도 한데 항상 이런 식으로 AS가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 유상증자가 이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스코어 이상 만들어 놔야지 청약을 하겠죠. 넉넉한 구주 가격이 있어야 '야 이거 청약 들어가서 나중에 신주가 뭐 합쳐져도 벌었다는 느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테죠. 근데 그거에 걸맞게 AS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약을 유도하거나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AS 개념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또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게 뭐 물론 그냥 뻥일 수도 있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기록을 못할 확률도 여전히 높아요.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몇백억 수준의 영업이익도 뭐 기십억 나올 만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코딱지 실적인데 10년 있다가 매출액 10 조에 영업이익 5 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꿈이 실현이 될 거라고 지금 가늠하긴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지금 장세라는 게 또 특이해서 이런 CEO들의 뭐 쪼끔은 비전이 엄청나게 달려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무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조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저거 뻥쟁이들 뭐 또 뭐 약간 쉰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요. 전향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회사 내용을 뭐 정직하게만 따져 보면 대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인제 어저께 이런 패키징 쇼에 갔다 온 사진 몇 장 보여 드리면서 뭐 여러 개 이런 레이저 셀이라고 여기
예, 이거 장표는 어제 장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레이저셀 주목하자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로 봤을 때는 뭐 공교롭게 오늘 보니까 그 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비교적 강해요. 프로텍도 오늘 장중에 현재는 3%지만 아까 한 7%까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프로텍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펜트론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10%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 인제 음봉으로 끝났지만 오늘 장중 또 5%까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쪽 그 패키징이라고 소위 불리는 쪽 안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화는 안 하고 좀 주춤되긴 하지만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미코라고 있는데요. 요거 오늘은 뭐 쪼끔 부진해서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아침에 좀 강하다가 하나마이크론도 약간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까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그런 HBM 어떤 시리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할 때 하나마이크론이나 미코 같은 경우가 뭐 역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지금 주가가 밀려서 폼이 좀 훼손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또 더 좋은 가격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한 12,000원 정도 내외, 뭐 12,000원 깨지면 더 좋고요. 예. 앞으로의 비전을 좀 기억을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는 주요 일정 관리라고, 평소엔 좀 하지 않던 그런 패턴인데 어제 인제 삼성 중심의 어떤 얘기들 좀 드려서 이제 월화 정도밖에 제가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문득 앞으로 인제 오늘부터 내일 뭐 모레 글피까지 있는 주간 일정이나 다음 주 월요일 보기 전까지의 어떤 흐름에서 관점을 좀 가져가셔야 될 일정들 관련해서 몇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가볍게 고런 쪽으로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몇 시에 출발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G20이라고 하는 그 정상회담이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게 가장 뭐 글로벌리의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의 뭐 그 동선을 따라서 보면 예전에도 보면 뭐 적지 않게 틈새 테마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기반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와 또 인도 쪽으로의 이런 그 동선을 보면 인도네시아 거쳐서 인제 G20에 참석을 하게 되니까 고런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G20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인도네시아 그러면 떠오르는 건 전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마이크론이 12,000원 밖에 안 하나요? 예. 하나마이크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29,000 원짜리를 12,000원에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면 뭐 엄청난 재주신데, 예, 말씀드린 거는 하나마이크론이 아니고 미코라는 종목이 12,000원 깨지면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G20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 순방 쪽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하나는 네. 인리 관련해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방문하고 예, 또 이전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은 요렇게 두 가지 섹터만 보면 된다. 지금 뭐 니켈 쪽이 그래도 풍부하다 이래 가지고 니켈 쪽 얘기 나올 때 STX라든가 다이나믹 디자인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뭐 가끔 이제 인도네시아 건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신수도 중심의 땅을 갖고 있는 JC 케미칼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 인도네시아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라 뭐 오늘 아침에 사실 예 요런 그 모멘텀이 적어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사실 공략주가 이거였어요. 예 JC케미칼. 지금 막 뭐 갑자기 또 올라가는데 이게 설마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올라갈 타이밍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지만 아침에 그래서 한 7,800원 정도 내외로 한번 공략을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인도네시아 가니까 당연히 이 이슈는 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한번 예 틈새 테마가 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음 그리고 인제 인도를 넘어가게 되면 뭐 우리가 주체는 아니지만 저번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일주일 전에 한번 뭐가 있었냐면은 원전주가 한번 예 슈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사유가 뭐였냐면 G20 때 예 G20 할 때 대통령께서 뭐 흔히 맨날 영업사원 1 호라고 맨날 주장하시니까 원전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죠. 예. 근데 지금 뭐 지을까 말까 누구 지을 뭐 선정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G20 때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14개 나라랑 뭐 단독 회담하는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시진핑이 오지 않는 걸로 돼 있어서 중국과의 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14개 이상의 나라와 단독 회담하는 일정이 뭐 한 30분 간격으로 막 하겠죠. 예. 뭐 어쨌든 원전 기대감에 대해서 한 4-5일 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는 광물 수도 이전 예 그리고 G20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우리나라 무기 얼마나 좋니?"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 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방산 부분하고 원전 사실 서구 쪽에서 뭐 러시아, 중국 쪽의 그 공산 진영을 빼고 지금 원전이나 SMR 쪽에 실질적으로 어 짓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솔직히 우리나라랑 프랑스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뭐 세일즈 같은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예고편이 나온 만큼 저는 이번에 뭐 주후반 정도 되었을 때 또 한번 원전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 JC 케미칼은 야 오늘 저기 넥타이 메고서 와 가지고 예 JC 케미칼 방금 전에 뭐 7%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처지긴 했는데요. 이거 뭐 사실 제가 이거 뭐 말씀드렸다고 움직이는 것도 좀 웃기는 거지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맥락의 주제들이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걸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관점에서 인제 G20 테마 하나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예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한번 또 움직였어요. 사전 예고가 있었는데 뭐 유신이라든가 요런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 쪼끔 넓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요새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는 걸 보면 '도대체 재건은 언제 하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뭐 이렇게 한정해 갖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다시 한번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 최근에 왜 아람코 지분 한 몇백 조인가요? 그거 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우디에서. 결국 걔네도 뭐 돈이 그냥 쟁겨 있는 건 아니니까 고런 식으로 지분 아주 쪼끔만 팔아도 예 엄청나게 큰 머니가 형성이 되니까 그거 갖고서 뭐 사업 진행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현금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계속성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발주가 나와도 뭐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빈쌀만의 뭐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이자 아람코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은 없지만 뭐 몇 대 그룹 이상의 총수들하고의 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또 한 번 네옴시티발 아주 강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미풍 정도 이상급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인제 네옴시티 그러면 몇 가지 뭐 생각나는 또 서브 테마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IFA에서 공개됐다고 하는 삼성이나 LG의 그 오두막식의 그 뭐 어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것들이 사실 네옴시티발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테마예요. 예. 그게 뭐 공사 그 현장의 어떤 뭐 천막이나 움막을 대신해 가지고 그런 어 모듈러 주택을 뚝딱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전초기지로 쓴다든가 이런 개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 종목으로 딱 보자고 치면은 어저께 삼진 같은 거 예 스마트싱스라고 아무리 말씀드려 봤지만 어제 이거 제가 그저께 올랐고 어저께 한 4-5% 조정받을 때가 좋은 지점이라고 어제 저희 방에선 많이 떠들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25%나 오를 걸 어제 기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오늘 이렇게 오를 거라고 답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보면 제가 이거 될 것 같은데 SY 같은 거 지금 추세가 좋은데 다만 눌림목이 나올 뿐인데 3-4% 마이너스급에 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긴 드리지만 오늘 시점에서 보면 저게 내일 갑자기 불같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안 사시죠. 예. 안 사시고 나서 뭐 내일 갑자기 또 급등을 한다거나 뭐 '이번 주 내에 한번 슈팅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너그러이 넘어가시고 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여러분들도 뭐 주가를 보시고 어떤 것들에 대한 뭐 목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뭐 노림수를 가진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남아 있는 초단기 이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저만 지금 깝죽대고 어디서 발견해 갖고 마치 여러분들 딴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저랑 비슷한 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수백 명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냥 그걸 근데 "이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겠죠. 예. 되든 안 되든 저의 뷰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 저는 결국은 인제 그 제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들리는 또 제약바이오단의 한 그 단면 중에 하나가 이 탈모 저도 사실 옛날보다는 머리숱이 많이 적습니다만 이 탈모 이슈가 의외로 부각이 많이 안 됐어요, 심각한 거에 비해서. 예.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 3 테마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비만, 뭐 알츠하이머 탈모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비만이나 알츠하이머는 그래도 좀 전개가 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탈모는 좀 비교적 이게 뭐 핵심주도 좀 없고 뭐 옛날에 그 뭐 "뿌리면 난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잠깐 인제 인기 있었던 회사들 몇 개가 있긴 했지만 약간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에는 좀 구심점이 없어 보이는 뭐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최근에 그 뉴스루에서는 이 "탈모가 꽤 심각하다." 이게 특히나 우리 젊은 2030 세대한테는요. 어느 그 분석 자료를 보면은 탈모 쪽으로 쓰는 돈이 제일 많대요, 의료 쪽에서. 뭐 2030이야 당연히 뭐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이 특별히 아파서 쓴다기보다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외모를 유지하거나 이런 쪽으로의 그 유지 비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젊은 층들도 뭐 피할 수 없는 건 탈모다. 이래 가지고 의외로
4050은 비만이 문제라 다이어트에 돈을 많이 쓰는데 2030은 탈모를 많이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모 산업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조 원 시장이다라고 해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탈모의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된 관련된 기업들 몇몇의 관련된 기사 제목을 좀 찾아봤더니 일주일 전쯤에 JW 중해제약이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랑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지원 과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인제 그야말로 국책 과제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리고 이 중해제약이 한 한 달 전쯤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그 탈모 치료제 임상 승인받았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탈모에 조금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인제 그 약간 이슈로 이제 시끌벅적했던 것이 바이오니아의 그 탈모 화장품이에요. 얘네는 인제 뭐 약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화장품인데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 뭐 이래 가지고 허가가 안 났던 적도 있었던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든 바이오니아는 탈모에 화장품 관련된 쪽으로 좀 성능 좋은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웅제약도 탈모 주사제 관련해서 또 있고 인벤티지랩 뭐 최근에 그 주사의 제형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대웅제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탈모 치료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탈모 관련해서 당연히 인제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될 기업 중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어저께 제가 왜 리포트 종목으로 또 소개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올릭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올릭스가 보면은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예 일단 한 5일 전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장대 한번 났었고 21,100 원대까지 한번 상승 나왔다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 나오고 다시 오늘 이틀 동안 양봉 달리면서 다시 지금 종가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려고 몇 달 사이 일단 뭐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자리가 이게 과열됐느냐? 전혀 과열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뭐 옛날에 컨디션 좋았을 때는 5만 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14,000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슬슬 올라온 게 19,000 원대 정도이고요. 어저께 제가 리포트 3 가지 말씀드리면서 K 종목이라고 그중에 으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물론 얘네가 혼자 독차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70조가 넘는 비만 시장 그리고 30조 정도 되는 그 알코올성 그 간염 관련된 시장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 탈모까지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물론 뭐 탈모 자체만으로 센 건지는 쪼끔 뭐 섞여 있겠지만 비만도 하고 있고 간염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는 탈모도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브로드하게 인기가 좀 있을 법한 그런 쪽의 시장도 넉넉한 그런 쪽의 임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올릭스에 대해서 가장 지금 비만도 그렇고 비만 쪽에 크게 부각이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탈모 쪽으로는 아직 제가 봐서는 그냥 다 고만고만해서 대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올릭스를 한 중간 대장 이상급 이상으로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교옥 님이 다시 한번 지금 중간에 말씀을 올리는데 제가 경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제 개인 유튜브 어제 드디어 1,000 명의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지금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신기한 건 어제 그 방송으로 우리 유튜브 진행했던 부분을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예
따 가지고 올려 놨는데 조회수가 1000건 이상 나와 가지고 이상하다. 구독자가 1000 명인데 어떻게 조회수가 1000 건이 넘었지? 1200건 막 이렇게 나와서 그냥 보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야 드디어 먹히기 시작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뒤늦으시면 안 되겠죠. 저의 그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이라고 뭐 치고 오셔도 되고요. 지금 관련돼 가지고 그 URL 주소를 지금 우리 올려주고 계시니까 채팅창에 있는 거 한번 긁어 가지고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는 센스. 예. 제가 좀 무럭무럭 자라서 10,000명의 제가 이 방송을 언젠가 뭐 멈출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었을 때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한 10,000명쯤 됐어요. 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오늘 지금 뭐 코스닥이 플러스가 난 걸 보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시장이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플러스가 나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이 뻔한데 오전에 막 내려가던 에코프로가 덜 빠지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 맞네요. 에코프로가 아까 오전에 한 4만 몇천 원 빠지더니 지금 제 방송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5천 원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군요. 예. 레인보우는 4%급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에코프로 도니까 그 밑에 있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강세로 조금 전환이 된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예. 자, 뭐 코스닥 지수 플러스 내는 건 매우 쉽죠. 예. 에코프로만 플러스 만들면 아니면 보합 이상으로 갖다 놓으면 다른 애들 뭐 중소테마들 맨날 움직이는 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에코프로와 LNF가 뭐 보합 이상이냐 아니면 보합권이냐 보합에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멀어져 있느냐가 요즘 코스닥 지수의 뭐 향방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시장 지상도에 대해서는 월가 쪽에서 계속 이제 그 분기 수익에 대한 관점들을 보수적으로 봤다가 최근에 S&P 편입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 드디어 실적 장세로 도는 거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독일 쪽은 계속 좀 요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독일의 부동산 개발사도 최근에 줄파산을 하고 있고 중국에 좀 기댄 그 경제 성장의 모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속도감을 높이고 뭐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좋을 때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라는 게 사실 중국의 소비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명품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이런 것들 사실 중국에서 소비 안 해 주면 유럽 경제가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 특별히 독일이 더 심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최근에 약간 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같이 부진한 상황이 돼서 한때는 '유럽의 심장이다.'라고 했던 독일이 현재는 '독일의 병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독일 경제가 가장 지금 어 침울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독일 경제 구조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 늦게 나온 내용들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전형적인 불황이고 L자형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의 경제와 좀 비슷한 구조라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당국에서는 여전히 수출도 늘어나고 상태도 지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옛날에 IMF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우리나라는 끄떡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성이 나쁜 게 아니고 늘 좋다고밖에 얘기 못 해요. 뭐 정부에서 언제 위기라고 해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이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먹어 보고 나서 맛이 없다고 얘기하면
맛집도 어느 순간 정말 맛이 없는 집으로 평가받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핵심 코어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맛집이 아니라고 뭐 누가 공인을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맛있다고 우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생존상 어쩔 수 없는 논리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한 축으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중국이 어찌 됐든 주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고 뭐 그 비구이안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사 그 넘버 원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예 긍정적인 뭐 채권 만기 연장에 대한 것들을 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인제 홍콩 지수가 2.5% 올랐습니다. 오늘은 현재 보니까 1.5% 좀 내리긴 하는데요. 뭐 상해 같은 경우는 한 0.6% 정도 내렸고요. 어찌 됐든 뒤늦었지만 민간 기업 기살린다고 해서 활성화 전담 기구도 설립한다고 하고 대출 규제도 풀고 금리 인하 효과도 뭐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자금도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찌 됐든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답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중국발 이슈는 쪼끔 수면 아래로 '리스크의 강도가 좀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틈새는 잠깐 번 거죠, 시간을. 예. 그리고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의외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없는데 지난 그 공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큰 그 메가 트렌드를 보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 긴축도 하고 특히 뭐 카르텔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과학 쪽 R&D 예산 같은 것들은 몇 조씩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121%가 똑같은 빨간색이라 잘 표시가 대비가 안 됩니다만 121%가 늘었다고 합니다. 9천억 넘게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뭐 개념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 그만큼 유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뭐 정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커졌으니 관련되는 기업의 참여도나 또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룸이 좀 커진 거에 따르면 뭐 흔히 말해서 데이터 관련주들 또 초거대 AI 관련주들 공이 또 공교롭게 보면 내일은 오픈 엣지 그리고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은 또 솔트룩스 같은 데서 자체 LLM이라고 하는 초거대 AI 같은 것들을 내놓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의료 AI가 강하지만 내일 이후에는 또 이런 그 초거대 AI에 관련된 고런 섹터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안 움직인다고 오늘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고 예산안이라는 건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도가 120% 나 늘었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틈틈이 이런 디지털 뭐 플랫폼과 관련된 정부의 이슈들이 더 배로 많이 나오겠죠. 예산이 2 배나 늘었는데. 예.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삼진과 솔트룩스 봐야 된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것들이 빅스비로 대화하듯이 삼성전자가 가전에다가 생성형 AI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접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마디로 가전제품에다가 전부 다 AI를 심어 가지고 대화형으로 지금은 그냥 뭐 로봇 청소기 청소해 뭐 이런 거 이런 정도 뭐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인제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뭐 개념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과 관련해서 삼성에서는 이 스마트 싱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여전히 솔트룩스와 삼진 중심으로의 어떤 이런 초연결 시대 테마주들의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폭발을 안 했을 뿐이에요. 거래량이 오늘 뭐 전일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이 디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아까 장중에 4만 원 아주 초근접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일선 터치하고 꼬리 달리면서 오늘 지금 십자선 정도 만들어 주는데 자리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 목요일 날 자체 언어의 초고도 AI 그 루시아도 나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과의 어떤 협업 관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판단합니다. 얘네 아니면 마음 AI 정도, 그 정도가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요. 솔트룩스에 대한 관점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역시 오늘 뭐 그 삼진, 근데 이제 삼진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로 폭발은 했는데 이게 스마티싱스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그 예전에도 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런 뭐 행사라든가 고럴 때만 딱 그 하고 나서 그다음엔 좀 한참 쉬고 이러기 때문에 예 삼지는 약간 쪼끔 이벤트성에 좀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세게 올랐다가 지금 꼬리를 달고서 끝나는데 물론 오늘 거래량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쪼끔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연속성은 쪼끔 부족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예. 자 오늘 리포트 종목은 요즘 그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손을 놨나 봐요. 저 아침에 제가 보통 한 8시 전후에 갖고 나오는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를 꼽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8시 까지 나온 게 한 20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안 나와도 한 40-50개 나와야 뭘 좀 골라 보는데 많이 나올 때는 막 100 개도 나오고 어닝 시즌 때는 막 250 개씩 나오고 이러는 게 딱 끝나고 나니까 요새 리포트가 좀 기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좀 쏙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제 기준에 맞는 그런 리포트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제가 공교롭게도 인제 지난주에는 정말 히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교롭게 요 한 2-3일 사이에는 뭐 엄청난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어저께 거 리포트 중에 좀 AS 해 드릴 만한 것이 어제 벽산이 좋았거든요. 어제 벽산이 출발이 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살짝 마이너스도 났었는데 벽산이 어저께 리포트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무기 단열재 시장 쪽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오른 건 뭐 11% 인정. 근데 오늘 아침에 호가가 한 4-5%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아침에 동시호가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8시 반부터 하는 리딩방에서 "야 요거 어저께 10% 이상 올랐는데 오늘 3-4% 이상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땡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한 6% 까지 밀렸다가 잠깐 또 플러스도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 어저께 리포트 소개 드리면서 어떤 그림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감성코퍼랑 좀 중기적으로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게 사실 뭐 어떤 유행을 탄 것도 아니에요. 천 원대에서 4,900 원까지 이런 흐름을 약 한 6 개월 정도 타는 데 있어 갖고 뭐 물론 등산이라고 하거나 캠핑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지만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무진장 좋아져요 이걸 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이게 원래 인제 스노우피크는 뭐 일본 브랜드지만 우리나라 판권 그리고 이런 이 야외 그 아웃도어 브랜드 쪽으로의
대만과 뭐 중국 쪽의 판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꽤 성장할 수 있겠어.' 인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됐던 앤데요. 제가 보기에는 벅산도 지금 인제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등한 것 같습니다만 나오는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주봉이나 이런 기준으로 봐서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까 그 장기적인 이력을 한 6 개월 정도 넘어간 그런 것들 베이스로 봤을 때 뭐 꿀렁궁 중간에 꿀렁꿀렁거리고 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에 걸맞는 정도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도 좀 아직 남았고 예 상승 쪽으로의 어떤 그 방향과 폭도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3,000 한 600-700 원대 이런 정도의 그 눌림목 조정이 나오거나 이러실 때 잘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포트 종목은 현대백화점하고 예 HPSP 그리고 어 클래시스입니다. 좀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가 88,000 원까지 올리면서 뭐 지금 가까운 여기 그 여의도의 더현대라는 게 굉장히 입소문을 타고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 뭐 필수 데이트 코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그 FIT라고 그래서 FIT라고 하는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짜여진 단체 관광도 오겠지만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는 필수 코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입소문을 많이 탔기 때문에 뭐 그런 예 동선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FIT 확대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의 증액이라고 하는 부분 최근에 또 리포트로 검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최근에 오늘 리포트는 88,000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 놓고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백화점 뭐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좋았다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 정도 레벨업이 된 다음에 '야 이거 뭐 쌍봉 치고서 또 미끄러지는 거냐. 한 7만 원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인제 돌파가 될 거냐.' 이 상황인데 이 삼각으로 인제 수렴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 평균선 짧은 애들이. 한 7만 원 정도 내외쯤 예 7만 원에서 인제 부딪히면 좀 내려가면 한 68,000원 살짝 깨지는 수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68 에서 70 사이 정도 아마 예 도모가 되고 나서 한번 레벨업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이 뭐 하반기에 이달 하순에 그 유커들의 뭐 내환 그 어떤 증가라든가 그 내한에 이런 것들 이슈와 함께 사실 제가 앞서서 9월 달 예비 섹터로 가장 인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인제 유커의 기환이란 말이에요. 고거 관련해서 몇 가지 섹터들과 종목들을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예 얘기를 드렸던 것이 대표적으로 예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었고 VT 있었죠. VT. VT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예. 롯데관광개발은 약간 좀 처져서 3 일째 음봉이 나지만 오히려 21 선까지 내려온 게 좀 기회인 것 같아요. 21 선이 현재 어 14,900 원, 한 15,000원 정도 보시고 요 정도 내에서의 지지만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뭐 17,000 원보다 10% 이상 이 눌림목이 있는 상황이니까 더 좋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기만 하다가 내려꽂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 늘 '에이 저거 인제 끝났는데 왜 또 뭐 설거지하라는 거냐. 음 못 됐다.' 이러고서 인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 제가 무슨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이때 거래량 일으키면서 올랐던 흐름 뒤에 최근 조정시 거래량은 아주 미약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게 웬 기회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유커 쪽이 뭐 제주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크루즈 대수는 여전히 예 최소 수십 대에서
200대 이상 뭐 내년 봄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뭐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HPSP 요건 사실 오늘 아침에 약발이 바로 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음봉이 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침에 바로 한 8% 까지 보합 출발했거든요. 보합에서 8% 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마 적지 않게 리포트에 약발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뭐 상반기 때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만 어느 회사가 솔직히 물 파는 장사 아닌 이상 OP 마진이 60%나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100을 파는데 60이 남아요 영업이익상으로. 그런 회사 사실 드물잖아요. 뭐 최근에 일부 피부 미용 기기 쪽이 뭐 40-50을 넘보죠. 왜냐하면 기기를 일단 깔아 놓고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때려서 계속 체인지를 하니까 와 이거 뭐 마진이 막 40-50 나온다 이래 갖고 실적 풍년입니다. 실적 맛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피부 미용 쪽이긴 한데 60은 솔직히 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거 진짜 얘 혼자 아니면 딴 대안이 없을 때나 가능한 건데 얘가 그런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HPSP가 오늘 신고가를 치고 눌려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뭐 하루 이틀 눌림목이 나오겠죠. 뭐 빠르면 5 일선 정도까지 보면은 34,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10 일선이 쪼끔 느리게 올라오는 것까지 보면은 한 33,000원대에서 4,000원 요 사이쯤 다시 한번 눌림목의 조정이 끝나는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예. 이제 고개를 틀면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요. 뭐 어제보다는 아마 얘기 드리는 것들의 그 균일함이 쪼끔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또 공교롭게 피부 미용 쪽에 해당되는 클래시스입니다. "꼭 맞는 퍼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제 어저께 장 끝나고 이벤트가 있었죠. 이루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후발 기업인데 대주주의 지분 예 한 18% 정도 되는 원래 한 36%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한 400억 정도에 인제 인수한다고 해서 어 단가가 11,000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 어제 시간의 시장이나 이럴 때 반응은 이루다가 오늘 9,150 원까지 이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만 원 정도 한 12,300원 요렇게 하던 애가 오늘 7% 조정 나오면서 9,000원 초반까지 내렸는데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을 뭐 한 37%쯤 갖고 있다가 일단 반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400억 정도 받고 팔아서 단가로 보면 11,000 원. 그럼 11,000 원에 팔았다 그러면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쪼끔 왠지 모르게 손해 본 느낌? 예. 그렇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 끼얹으면 뭐 그날 전전일 종가라든가 이거 평균 내봐 가지고 최소한 20-30% 붙여 가지고 파는 게 통례인데 어저께 종가 내지는 형성됐던 가격이 1,300 원 그 전날 뭐 고가가 1,600원 나온 주식을 11,000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후려쳐 가지고 팔린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기분 나빠요. 이런 것들이. 저도 '왜 이렇게 싸게 팔았나.' 싶기도 하고. 얘네가 요구한 그러니까 원래는 인제 어제 시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게 클래시스는 시간에서 올랐고요. 이루다는 빠졌어요. 그 반응이 그거죠. '합리적으로 잘 샀다.'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싸게 잘 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본 거고 또 뭐 적정 주가도 46,000 원까지 제시를 하는 리포트도 오늘 한 2-억 개쯤 나왔는데 이루다는 약간 뭔가 예 손해 본 느낌? 뭐 이렇게 인제 평가를 받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별로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공교롭게도 주가도 쪼끔 그런 것이 이루다는 오히려 출발 가격 대비해서 지금 양봉이 나 있는데 클래시스는 예 지금은 살짝 십자선이긴 하고 어제도 그제도 비슷했는데 오늘은 약간 대십자선이죠. 아침에 출발은 1%로 시작해서 4% 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 까지 났다가 지금 다시 예 강보합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뭐 가격적인 그런 컨택으로 봤을 때는 예 클래시스가 일단 협상을 잘했든지 뭐 여지를 뭔가 남겨 놨는지 모르겠지만 초도 물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5% 까지 갈 건 아니었다는 판단을 저도 하게 되고요. 목표가 46,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봐서는 뭐 원놈이 아까 밑으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밑으로 밀린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매수 기회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종목들 관련해서 또 3 가지 리포트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 드리면서 제가 이게 뭐 평균 그 장표 기준으로 보면 30 장에서 40장 사이 정도 준비를 해 오는데 예전에는 이게 늘어지면은 끝에 몇 장 남아 가지고 예 '이거 시간 내에 다 전달 못 해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늘 좀 예 압력을 갖고 그랬는데 요새는 약간 이게 뭐랄까요? 이것도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가요? 하다 보면 예 한 3-4 분씩 남는 것 같아요. 장표를 앞으로 쪼끔 더 여유 있게 준비해 와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데 시간이 쪼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남은 시간 저한테 할애된 게 약 한 3분 정도 넉넉하게 남았으니 인제 다음 주 저희가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쯤이면 이제 벌써 9월 중순인데 잘 아시겠지만 9월 마지막 주는 뭐 없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짧은 달이에요. 그래서 9월 10 일이 넘어가면 벌써 9월 하순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주가 인제 9월 상순에 해당되는 주간이고 다음 주 되면 이제 9월 벌써 하순이 됩니다. 물론 인제 그 이번 주 후반 되면 보다 명확하게 9월 달에 대한 뭐 방향성들이 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뭐 2주 정도 8월 마지막 주부터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9월 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 비단 9월 달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뭐 다음 주도 뭐큰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하반부로 갈수록 더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와 로봇 특히 뭐 이번에 로봇이 한번 움직였다. 또 뭐 바이오 특히 의료 AI가 오늘 뭐 초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여진이 불 수 있다. 특히 또 주 후반 정도 되면 아까 일정으로 오픈 엣지라든가 솔트룩스 향해 초거대 AI 쪽이 예정돼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뭐 일정 관련해서 뭐 대통령의 그런 인도네시아와 인도 방문에 따른 G20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네옴시티 책임자급들이 와 가지고 뭐 세일즈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모듈러 주택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것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고 보시면 '주 후반과 다음 주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꼭 한번 하고 싶다고요? 예. 꼭 한번 하기 전에 일단은 제 유튜브 오셔 가지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리고 참고로 요 시간 쪼끔 아쉬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 5시 반 에요. 한국경제TV를 보셔도 좋고 뭐 유튜브로도 또 동시 진행이 되는데 경주마라는 프로가 있어요. 예. 경주마에 또 제가 출연을 하니까 뭐 장 끝나고 나니까 쪼끔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5시 반 부터 1 시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셔도 좋겠고요. 또 제 부분 이 90분 부분은 지금 따 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옮겨 놓을 테니까
이따 장 끝나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오늘장 승부주로 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 드리면서까지 시간을 했는데도 한 1-2분 남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오늘 아마 4부 순서는 또 특별하게, 예,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신학수 대표님, 예, 저보다 뭐 명품 목소리죠. 예. 내용도 훌륭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아마 좀 교체를 해 가지고 내용들을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쪼끔 먼저 제가 끊고 2 시에 바로 4부 순서 오늘장 모사지 아마 종가 전략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놀지 마시고 채널 고정, 예, 딱 하셔 가지고 2 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부 순서 열심히 듣겠다는 여러분들의 약속 믿고, 예,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예, 오늘 이만 줄일게요. 예, 감사합니다.